행정학이라는 학문이 그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정치학, 뭐 심리학 같은 여타 사회과학에 비해서 이론적인 뭐 위상이 약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 행정학의 어떤 학문적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 개발연대에서는 아마 행정이라는 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행정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 기술들, 아마 그런 거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쳤었고 실제로. 그래서 행정학이 그만큼 중요했었는데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사실은 행정의 역할도 있지만은 입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더 커지는 쪽으로 많이 가죠. 우리가 그 행정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일종의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들이요.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행정의 중요성이라는 건 아마 그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아직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되더라도.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학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그 아마 위상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뭐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그러면서 결국 행정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아까 행정 개념을 갖다가 딜레마 이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행정부로 한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부기관 전체로 다 확장돼야 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아마 가치도 관련되고 평가도 관련되고 뭐 여러 가지가 관련돼 갖고 그런 쪽에 공공가치와 관련된 그런 이론들 개발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또 역할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하다 보면은 행정하게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개발연대가 끝나고 민주화, 그다음에 세계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만한 게 있을까요? 관리 또는 분석적인 거 외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서 많이 들었죠.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했다면은 그 당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그 미국에서 있었던 신행정학 그 주류들이요. 이제 거기서 보면 반응성이라든가 또는 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것들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었나. 근데 만약에 이게 일로 넘어온다면은,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가 된다면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정학이 조금 더 치중해갖고 아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갖고 그러니까 행정에 반영하는 아마 그런 쪽의 연구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가치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민주화 시기로 오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도 철학하고 관련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요즘 클로즈업이 되죠. 그 다음에 뭐 공공가치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주로 많이 들어왔죠. 신공공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되는 것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사회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까지 다 포함되겠죠. 이제 그거를 갖다 효율화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통해 갖고 뭐가 문제냐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너무나 평가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공화국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부작용도 일으키긴 있죠. 그러나 평가가 중요한 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도 강조가 되고 그와 같은 평가들 강조가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이제 공공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의 변화가 우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능률성을 강조하는 어떤 행정이었다면 점차 반응성, 민주성,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공공성 같은 어떤 가치의 영역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행정학이 발달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학에 대한 개념이 옛날보다 좀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저거 하면은 과학기술이라는 면에서도 과거에는 따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거의 선도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정보 분야는 우리가 법률을 먼저 만드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도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요즘 나오는 뭐 AI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챗봇 같은 것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규제 관련되는 문제도 아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선생님 지나오신 학문의 길을 우리가 쭉 조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자로서의 교수님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우리들 같이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교육자로서의
교수님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이 조직 이론이 아주 우리 고려대학교 내부 외부를 걸쳐서 굉장히 유명한 강의였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조직 이론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시면서 어떠한 점을 강조하셨고 또 어떠한 또 보람을 느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미국 유학을 갔을 때 70년에 가서 75년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가면서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방법론하고 여러 가지 지식들 하여튼 그걸 갖다 어떻게든지 배워보자. 그걸 여기서 해보자 하는 거에 저거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결국 고려대학을 왔는데 어떻게든지 대학원 교육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조직론의 실라버스 내용 자체가 미국에서 하는 거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 영어를 안 하는 사람이 영어로 원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상당히 당황을 했겠죠. 당황을 했는데 뭐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읽어와야 되고 저는 질문만 하고 대답은 학생들이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읽어올 수도 없고 아마 바늘방석이었을 거예요. 있는 동안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일종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힘들지만은 하다 보면 보람은 느끼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그 내용 중에는 여하튼 중요한 게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질문하려는 게 뭐였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했냐, 어떤 방법을 썼냐 하는 거에 대한 거로 해서 그 솔루션은 뭐였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물론 질문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뭐 다 했지만은 이 방법이 꼭 다는 아니다. 너희는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 거기에 위축되지 말아라 하는 쪽을 굉장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담은 느꼈겠지만 굉장히 보람은 느꼈을 거고 그게 아마 나중에 그 졸업하고 나가서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그게 아마 자기의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조직이론 시간 혹은 방법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딱 들어오시면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긴장하고 앉아있으면 교수님이 먼저 다른 얘기 안 하고 질문을 먼저 딱 던지세요. 이 저자가 무슨 얘기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던지고 학생들 중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도 10분이건 20분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더 이상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고서 일어나서 나가시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농담 비슷하게 하면 지가 잘 몰라서 그랬겠죠. 뭐.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그 수업 내용을 많이 정리를 해도 그게 정리한 내용이 이게 맞나 틀리냐 이게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수업하다가 이제 선생님 물어보시잖아요. 왜 이거 어떤 거냐고. 그래서 제가 분명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선뜻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느꼈던 그 당혹감이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여진으로 남아가지고 다음엔 좀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이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아주 공포심까지 극한까지 가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생들은 평생 그 질문하는 그 태도, 자세 이런 거를 아마 죽을 때까지 견지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 가다가 이제 만나거나 학생들이 찾아오면 뭔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또는 저희들이 가면서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회상해서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나는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교수라는 입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진정성 있게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하고. 뭐 고대생들 또 칭찬을 하면은 그래요. 참 순수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순수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덕성이 많이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고 졸업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고맙게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고대 32년인가요? 그걸 지난 것 같아요. 교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굉장히 학문적인 대학원으로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학부하고 대학원은 다른데 사실 지가 왔을 때 외부에서 고려대학교 같이 우수한 사람들이 연구직이라든가 또는 교수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연대나 서울대학교에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대학원 교육을 치중하자 하는 걸로 굉장히 물론 제 생각이죠. 그러면서 하여튼 했는데 그때 들어온 게 학생들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도 같이 협동을 해갖고 이 전체가 협동을 해갖고 인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쪽에 아마 그 합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되는 게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가갖고 뭐 국내에서 했든 외국에서 했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업적을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면 졸업생 중에서 좋은 글이 나오면은 읽고 나서 기분이 좋죠. 보람을 느끼죠. 물론 그 사람이 한 거지만은 아 거기에 그래도 조금은 도움은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마 대학원에 나서 남았던 기억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행정학과 또 행정부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앞으로도 계속 크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행정학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행정학계 그리고 행정학자들에게 혹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원석현 회장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임의영 교수가 저거 해갖고 평생 연구 관련되는 거 그거 시리즈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10개 중에서 2개는 딴 세션 때문에 못 들어가고 다 들어가 봤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내용이라는 게 상당히 대단해요. 아, 이렇게 질적으로 우수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권장한다면 그런 식의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자기가 결국 좋아하고 원하는 거 그거 했을 때 아마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옆에서 잡일에 해당되는 거고 조금 더 이렇게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마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을 일단 해보네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더 다른 거하고 연결되면 그 평가 시스템 자체가 교수를 평가하든 또는 연구원을 평가하든 그 평가 기준이 너무 양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뭐 내용은 떠나갖고 양이 많은 게 가장 우선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연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쪽으로 제도도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게 아마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교수님에 대한 사실 명성이 워낙 높으시다 보니까 교수님이 쓰신 책이나 논문이나 또 교수님의 말씀이 후학들한테는 매우 큰 그 이정표가 되곤 합니다. 행정학을 발전을 위해서 또 자기의 학문적인 열정을 불태우는 후학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학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그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학부생들은 하여튼 가능하면은 폭넓게 세상을 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건 너희들 자유니까 꼭 행정학과다 보니까 공무원만 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원하는 사람은 가는데 기업도 그렇고 뭐 사회단체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걸 갖다 해라. 행정학과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행정학과라는 게 특징이 뭔가 하면은 2가지를 겸합니다. 하나는 그 공공성이라는 그런 가치를 갖다 내재화시키는 거고 어떻게 보면 4년 동안에 그러니까 또 하나는 관리와 관련되는 그런 기법들을 배우게 돼요. 근데 그 2가지를 겸비한다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한 재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어디서나 발휘해도 다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하되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까 후속 연구에서 했던 아마 그런 연구 결과로 축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뭔가에 하나를 하는 지가 원하는 그걸 했을 때 모든 게 되지 않겠나. 근데 지 경험은 그래요. 실제로는 사람이 그렇긴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의도적으로 글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교수님, 앞으로 우리 행정학이 좀 더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행정학계 그리고 또 행정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행정에 대한 개념을 갖다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를 들면은 행정부를 행정학의 대상으로 꼭 생각을 했는데 행정이라는 걸 조금 더 확장해 갖고 행정학 지식도 그걸 갖다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첫 번째 해보고요. 그래서 행정의 개념을 갖다가 결국은 공적 자원이나 정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기관 또는 과정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한다면은 또는 공직이라는 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공적 자원이라든가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그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조금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행정학이 뭐니 해도 그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디테일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지금 현직에 같은 그 공직자를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 행정학자 중에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얘기했던 중요한 부분들, 그런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디테일이 뭐냐 하는 거를 조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쪽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아마 그 윤견수 교수가 분석한 것 중에 보면은 시행령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우리 개발연대도 그렇고 지금 요즘도 시행령 갖고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디테일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처럼 꼭 하려는 건 아닌데 혼자 하기에는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뜻이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공동연구죠 일종의. 그러니까 공동연구가 아마 좀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직이론, 조직론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이종범 교수님을 누구나 다 꼽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제자들 된 입장에서는 교수님께서 조직이론 책을 언제 출간하시나 하고 항상 저희들이 기다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교수님께서는 조직이론 책을 안 쓰셨단 말이죠. 그 조직이론 책을 안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변명 비슷한 걸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으네요. 제가 그 토착화론이 얘기할 때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이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상황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쪽에 좀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왜 그게 나오게 된 근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계의 일종의 풍토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원론이나 개론서를 쓰는 게 그 지배적이다 보니까 무슨 행정학 원론, 개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결국은 외국인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전문적인 걸 쓰자. 그 전문적인 논문을 주로 쓰자고 그걸 갖다 강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게 되니까. 이제 그게 하나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마 좀 게으른 것이 많이 작용을 했겠죠. 뭐 게으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심 자체가 나중에는 조금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심이라는 거는 물론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학문적인 걸 넘어가고 실제로 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멀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변명이 됐다고 할지는 없지만은 저는 하여튼 조금 더 과대 포장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익스큐즈를 해야 될 거예요. 교과서 쓰시지를 않고 현실에 더 적합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셔서 결국 조직이론 교과서를 안 쓰신 결과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과대 포장이 되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오랫동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한국 행정학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같이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국민과 정부 관료제에서 딜레마 의무까지 자연스럽게 어떤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질문들에 대해서 느끼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앞으로도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